강남 재개발 현장으로 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준석, 48살. 성공이라는 굴레에 갇혀 정작 무엇을 잃어가는지 모르고 있었죠.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은 아내 김하나. 부산으로 떠나는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남편이 자신의 부재를 알아차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옆동, 박세린. 실패한 결혼, 무너진 사업. 그녀에게 필요한 건 구원자였습니다. 운명인지 우연인지 세 사람의 삶이 얽히기 시작합니다. 세린의 손길이 닿는 순간 22년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하나의 목소리. 사랑하니까요. 소장님을 너무 사랑해서. 세린의 속삭임. 거짓과 진실 사이. 배신과 용서 사이. 파멸과 구원 사이.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중년의 위기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것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준 것들, 그리고 용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들. 과연 준석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준석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옆에서 하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잠든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피곤해 보였죠. 48. 건설 현장에서 20년을 보낸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늘어났어요.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죠. 또 일찍 나가는구나. 문득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침실문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원망도 관심도 없었죠. 그저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오늘도 바빠서. 준석의 대답도 짧았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하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식탁 위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22년째 똑같은 메뉴였죠. 준석은 빠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는 맞은편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나 다음 주에 부산 가기로 했어. 하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3박 4일로. 준석은 숟가락을 멈추지도 않았어요. 하나의 여행 계획에 관심이 없었죠. 예전이었다면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지만 준석은 보지 못했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은 막혔어요. 강남 재개발 현장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죠. 차 안에서 준석은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본사에서 온 메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번 승진에서도 누락되셨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이미 임원이 되었죠. 준석만 현장 소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장에서는 최고였죠. 하지만 본사는 현장 경험보다 사무실 정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계 변경 요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2달째 지연되고 있었어요. 소장님, 투자자들이 또 연락 왔습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 자금 회수를 검토하겠답니다. 공사가 더 늦어지면. 준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개인 보증까지 섰어요. 만약 투자자들이 빠진다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했죠. 집도, 저축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이른 퇴근이었죠. 더 이상 서류를 볼 기력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동 같은 층에 사는 여자였죠. 준석은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준석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항상 늦게 들어오시네요. 일이 많으신가 봐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박세린이에요.
6개월 전에 이사 왔어요. 세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했어요. 손이 부드러웠죠. 이준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올라탔죠. 좁은 공간에서 세린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준석은 괜히 불편했어요. 아니, 어쩌면 편안했는지도 모르죠. 혹시 혼자 드시나요? 저녁 말이에요. 세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례했어요. 세린이 미안한 듯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죠. 준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했을지도 모르죠. 집에 들어서니 하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밥은?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준석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밥알을 씹는 소리만 들렸죠. TV 소리도 하나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어요. 밤 11시 준석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침실로 들어갔죠. 노트북 화면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피곤했죠. 몸도 마음도. 창밖을 내다보니 옆 동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세린의 집이었죠. 창문 너머로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문득 하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뭐가? 표정이. 뭔가 힘든 일 있어? 하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준석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도, 승진 탈락도, 투자자들의 압박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피곤해. 준석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하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상처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준석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책상 위의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22년 전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미래도.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준석은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죠. 그 행복했던 시절이 지금의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준석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었죠. 옆에 누운 아내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도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준석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죠.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세린이 서 있었어요. 마치 기다린 것처럼. 어머,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세린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준석은 괜히 시선을 돌렸어요. 네. 오늘은 좀. 말끝을 흐리는 준석을 보며 세린이 웃었죠. 그 웃음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제가 요리를 너무 많이 해서. 혼자 먹기엔 아까워서요. 세린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신선한 야채들이 보였죠. 준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집에 가봤자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을 텐데. 괜찮으시면 잠깐 들르세요. 이웃끼리 밥 한 끼 나누는 거예요. 세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니, 준석에게는 그렇게 보였죠. 1시간 후, 준석은 세린의 집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사실 세린은 배달 음식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옮겨 담은 것이었지만 준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와, 요리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먹게 되더라고요. 세린이 와인을 꺼내왔어요. 붉은 액체가 잔에 따라지는 것을 보며 준석은 불안해졌죠.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여행 가셨다고요? 세린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준석은 놀랐죠. 어떻게 알았을까? 아,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이웃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린이 설명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산에 갔어요. 친구들이랑. 외로우시겠네요. 그 한마디가 준석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외롭다. 맞아요. 정말 외로웠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이준석 소장님 맞으시죠? 강남 재개발 현장 총괄하시는. 세린이 갑자기 말했어요. 준석은 또 놀랐죠. 어떻게?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했었거든요. 업계가 좁아서 소장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력이 최고라고 하시던데. 세린의 칭찬에 준석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인정의 말이었죠. 별것 아닙니다. 겸손하시네요.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이끌다니. 세린이 준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였어요. 존경과 동경이 가득했죠. 준석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인이 2잔, 3잔 비워지면서 대화가 깊어졌어요. 준석은 자신도 모르게 회사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요즘 정말 힘들어요.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하겠다고 압박하고, 본사는 제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세린이 준석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준석은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래요? 세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전 남편이 도박에 빠졌었어요.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을 다 날렸죠.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이혼했지만 빚은 제가 다 떠안았어요. 인테리어 사업도 망했고 지금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준석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준석이 위로했어요. 이번엔 자신이 세린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비슷하네요. 둘 다 외롭고 상처받고. 세린이 속삭였습니다. 준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죠.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준석이 중얼거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준석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와인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있었죠. 세린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준석이 먼저 세린의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죠. 세린도 준석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소장님, 세린이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준석이 말했지만 세린을 놓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만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세린의 간절한 목소리에 준석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어요.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맞췄죠. 더 깊고, 더 절실하게. 세린이 준석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어요. 준석은 저항하지 않았죠.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죠. 죄책감도, 후회도. 그 순간만큼은 잊혀졌습니다. 새벽 4시, 준석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세린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준석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야 현실이 밀려왔어요. 22년의 결혼 생활. 하나. 배신. 모든 것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준석은 조용히 옷을 입고 세린의 집을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준석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집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하나의 부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여자와 밤을 보낸 후에야 아내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준석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 같았죠.
48살의 유부남이 아닌 20살의 청년처럼 설레고 있었던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며 준석은 세린의 향기를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그녀의 온기는 지울 수 없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걸까? 다음 날 저녁, 준석은 일부러 늦게 퇴근했습니다. 세린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세린이 또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세린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예뻤죠. 어제 일은 준석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세린이 손가락을 준석의 입술에 대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세린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오늘도 혼자 드시나요? 세린이 또 물었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오늘은 제가 소장님 집에 가도 될까요? 어제. 그 후로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준석은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린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죠. 좋아요. 결국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준석의 집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린은 정말로 요리를 했어요. 비록 간단한 파스타였지만 준석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죠. 이 집 정말 크고 좋네요. 세린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냥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도 부러워요. 전 보증금도 겨우 마련한 원룸에 사는데. 세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준석은 또 마음이 아팠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행복하세요? 세린이 갑자기 물었어요. 글쎄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같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죠.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세린이 준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준석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소장님 곁에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세린이 준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준석도 세린을 끌어안았죠. 하나의 집, 하나의 소파에서. 그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준석이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죠. 세린의 대답이 준석의 마지막 망설임을 녹였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죠. 이번엔 더 깊고 더 간절했습니다. 준석이 세린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세린도 말없이 따라 일어났죠.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하나와 함께 쓰던 침실이었지만 지금은 세린과 함께였죠. 준석은 잠시 죄책감에 멈칫했지만 세린이 준석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잖아요.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죠. 서로의 온기로 빈 마음을 채웠습니다. 새벽 1시 세린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가야 해요. 여기 있어도. 준석이 세린의 손을 잡았지만 세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어야 해요. 세린이 옷을 입으며 말했죠. 준석도 일어나 세린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내일 봐요. 세린이 작게 속삭이고 돌아갔어요. 준석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죠. 빈 집에 혼자 남은 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세린의 향기가 아직도 집안에 남아 있었죠. 침실로 돌아가니 흐트러진 침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침대 시트를 갈았어요. 증거를 지우듯이.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세린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죠. 그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3시 준석은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났죠. 가스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진해지고 있었어요. 준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석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20년 건설 현장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스가 지하에 차면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준석은 관리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도면을 펼쳐보니 가스 배관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메인 밸브는 지하 2층 기계실에 있었죠. 위험했습니다. 가스가 새는 곳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위험해요. 여기 있어요. 혼자 가시면 더 위험해요. 둘이면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준석은 세린을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어요. 시간이 없었죠. 준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가스 냄새가 점점 진해졌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기계실에 도착했을 때 준석은 빠르게 밸브를 찾았어요. 하지만 녹이 슬어서 잘 돌아가지 않았죠. 도와주세요. 준석이 온 힘을 다해 밸브를 돌렸어요. 세린도 함께 힘을 보탰죠. 마침내 밸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환기 시설을 가동해야 해요. 준석은 환기 스위치를 찾아 작동시켰어요. 곧 바람 소리가 들렸죠. 가스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파트 앞 공터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석과 세린이 나타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정말 감사합니다. 영웅이세요. 사람들이 준석을 둘러쌌어요. 악수를 청하고 어깨를 두드렸죠. 준석은 당황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은 지나간 뒤였어요. 소방관들도 준석의 대처에 감탄했죠. 전문가이신가요? 정말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소방대장이 말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가스 사고를 몇 번 경험했어요. 준석이 겸손하게 대답했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준석도 지쳐서 집으로 들어왔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세린이 서 있었죠.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세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죠. 아니, 어쩌면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영웅 같았어요. 세린이 준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소장님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세린이 준석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준석도 뿌리치지 않았죠. 오늘 밤의 일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소장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린이 속삭였어요. 준석의 가슴이 뛰었죠. 그날 이후로 아파트에서 준석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했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경비 아저씨까지도 준석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준석은 오랜만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존경했습니다. 세린은 매일 저녁 준석을 찾아왔어요. 때로는 음식을 가져오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왔죠. 준석도 점점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 씨한테 자랑하고 싶으시겠어요. 남편이 영웅이 되었다고. 어느 날 세린이 말했어요. 준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글쎄요.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전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면 정말 자랑스러웠을 텐데. 세린의 말에 준석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하나가 알면 기뻐할까? 아마 그냥 그래, 수고했네 정도로 끝날 것 같았죠. 소장님은 인정받아야 해요. 소장님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세린이 준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린의 마음을 알 것 같았지만 선을 넘을 수는 없었죠. 아직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자신을 영웅으로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날 밤
준석은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죠. 여보세요? 나야.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잠깐만.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어요. 준석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죠. 텅 빈 마음이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세린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이었죠. 준석은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준석은 깨달았죠. 자신이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몸은 아직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세린에게 가 있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내린 하나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3박 4일의 여행이 즐거웠던 것 같았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남편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영웅이세요. 하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모르셨구나. 사모님 안 계실 때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남편분이 나서서 해결하셨죠. 경비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며 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석이 그런 일을 했다니.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들어서니 준석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를 보고도 특별한 반응이 없었죠. 왔어? 응. 그런데 가스 사고가 있었다면서? 준석이 잠시 하나를 쳐다보았어요. 표정이 묘했죠. 아, 그거 별일 아니었어. 별일 아니라니. 경비 아저씨가 영웅이라고 하던데? 하나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준석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달라 보였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석이 일어나 문을 열었죠.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도 현관으로 나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시죠? 세린이 밝게 인사했어요. 너무 밝았죠. 마치 익숙한 사람처럼. 네, 그런데 전 옆동에 사는 박세린이에요. 남편분께 정말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세린이 준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하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가스 사고 때 남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목숨을 구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린의 말투에는 감정이 넘쳤습니다.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죠. 그렇게 대단한 일은. 준석이 말을 흐렸어요. 세린과 하나를 번갈아 보며 불편해했죠. 겸손하시네요. 정말 영웅이셨는데. 세린이 준석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는 봤습니다. 그리고 준석이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세린이 떠난 후 집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하나는 부엌에서 짐을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준석도 거실로 돌아가 TV를 봤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하나가 말했어요. 그 여자 자주 오나 봐? 가끔 인사하러. 준석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하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 몰라. 그냥 달라진 것 같아. 하나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준석은 밥을 먹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는 일부러 늦은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세린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는 벽 뒤에 숨어들었죠. 오늘은 아내가 있어서. 사모님 또 나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는 세린을 만난 적이 없었죠. 그래도 제발요.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하나는 준석이 뭐라고 대답할지 기다렸죠. 알겠어요. 잠깐만요. 준석의 대답에 하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용히 계단으로 내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죠. 마치 이제 막 도착한 것처럼. 집에 들어서니 준석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어디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나갔다 올게. 거짓말.
하나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준석이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준석이 나간 후 하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죠.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바꾼 걸까요? 밤 10시가 넘어서 준석이 돌아왔어요.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죠. 하나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회사 일 끝났어? 하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응. 좀 복잡했어. 준석은 하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바로 욕실로 들어갔죠. 샤워를 하는 거였습니다. 증거를 지우려는 것처럼. 하나는 준석의 가방을 열었어요. 영수증이 하나 있었죠. 와인바 영수증이었습니다. 두 사람 분의 와인과 안주. 시간은 오후 8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죠. 2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하나는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석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하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자는 척했습니다. 자,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죠. 준석도 조용히 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준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하나는 화면을 봤죠.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소장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세린이었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하나의 손이 떨렸죠. 준석이 나오자 하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오늘 일찍 들어와? 왜? 그냥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준석이 잠시 하나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오늘은 약속이 있어. 누구랑? 회사 사람들. 또 거짓말. 하나는 알 수 있었어요. 준석의 눈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날 오후 하나는 세린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 남편을 유혹하지 말라고. 아니면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까? 결국 하나는 돌아섰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석이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석은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점점 더 거리를 두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는 준석에게 직접 물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준석이 하나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무슨 말? 그냥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준석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죠. 없어. 아무것도. 그 순간 하나는 알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준석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세린의 집. 준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세린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장님, 저 임신했어요. 세린의 말에 준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렸죠. 뭐라고? 임신했다고요. 소장님, 아이예요. 준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조심했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여기 진단서도 있고요. 세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이건 날짜가 소장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세린이 갑자기 준석의 손을 잡았어요.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하나 씨와 이혼하고 저와 새 출발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준석은 세린의 손을 뿌리쳤어요. 일어나서 창가로 갔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없어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정해야 해요.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준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내일 같이 병원에 가자. 다시 확인해보고. 왜 절 못 믿어요? 세린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준석은 확신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준석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세린이 다녔다는 산부인과였죠.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박세린이라는 환자 최근에 왔었나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저는 보호자입니다. 확인만 해주세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런 이름의 환자는 없는데요. 준석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세린이 거짓말을 한 거였죠.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준석은 곧바로 세린의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3개 눌렀죠. 누구? 문을 연 세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준석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린 것 같았죠. 병원에 가봤어. 당신 이름 없더라. 준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세린은 뒷걸음질 쳤죠. 그건 왜 거짓말했어? 사랑하니까요. 소장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세린이 울부짖었어요. 준석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석은 피했죠. 이제 그만해. 우리 끝이야. 안 돼요. 절 버리면 안 돼요. 세린이 준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저한테 소장님이 전부예요. 소장님 없으면 못 살아요. 세린 씨, 정신 차려.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야. 준석이 세린을 일으키려 했지만 세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세린의 눈빛이 변했어요. 애원하던 눈이 이제는 협박하는 눈이 되었죠. 소장님이 절 어떻게 안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준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래. 말해. 어차피 나도 말할 거니까. 세린이 놀란 표정으로 준석을 봤어요. 뭐라고요? 내가 직접 하나한테 말할 거야. 당신이 말하기 전에. 준석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세린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준석은 거실에 앉아 하나를 기다렸어요. 오후 6시.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일찍 왔네? 하나가 놀란 듯 물었어요. 하나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준석의 진지한 표정에 하나도 긴장했어요. 마주 앉았죠. 무슨 일이야? 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세린과 선을 넘었어.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죠. 언제부터? 내가 부산 간 후부터. 하지만 잠깐이었어. 이미 끝났어. 잠깐. 그게 다야?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준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는 일어섰죠. 22년이야.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내고 싶지 않아.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떻게 믿어?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석도 울었죠. 믿어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후회해. 너무 후회해. 하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죠. 준석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준석은 문 앞에서 기다렸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하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죠. 결정했어. 하나가 말했어요. 준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하나를 봤죠. 한 번만 용서할게. 딱 한 번. 준석의 눈이 커졌어요. 하나야, 조건이 있어. 첫째, 세린과 완전히 끝낼 것. 둘째, 앞으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이 모든 걸 투명하게 할 것. 셋째, 부부 상담을 받을 것. 다 할게. 뭐든지 할게. 준석이 하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나는 피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만지지 마.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세린이 짐을 싸서 이사를 갔어요. 준석을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떠났죠. 준석도 창밖으로만 지켜봤습니다. 한 달 후, 준석은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장, 안전관리 담당 임원으로 승진이야. 본사 사장이 직접 전화를 했죠. 가스 사고 때 대응을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 우리 회사에도 그런 인재가 필요해. 준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포기했던 승진이 이렇게 왔다니. 집에 돌아와 하나에게 말했어요. 하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축하해. 고마워.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하나야,
우리 새 집 지을까? 준석이 제안했어요. 새 집. 응.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인테리어 정하고, 우리 둘이 함께 만드는 집. 하나가 준석을 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좋아. 새 출발하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상처는 남았지만 아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새 집의 정원에서 준석과 하나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편안해 보였죠. 후회 안 해? 하나가 물었어요. 뭘? 날 용서한 거. 준석이 하나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용서받은 거지. 고마워. 기회를 줘서. 다시는,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위기를 넘기고 더 단단해진 부부의 웃음이었습니다.